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와 세종시가 시민대학을 같이 활용하고 버스 교통 시스템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선택 대전시장하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산업과 경제, 교통, 또 문화, 관광에서 5개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눈에 띄는 것은 두 도시를 연결하는 이 간선급행버스 노선은 당초에는 대전역에서 세종시 제3생활권까지 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충북 오송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 동반 성장을 해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두 도시 인접 지역에다가 공동으로 산업단지도 조성키로 했고요. 또 국내외 투자 및 기업을 공동으로 유치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전에 있는 테마파크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기업 지원 기관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모 사업에도 같이 참여를 키로 했습니다. 이 시민들로서는 이런 게 아무래도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접한 도시로서 길어야 지금 2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중복시설을 계속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요. 두 도시가 이 대중교통의 무료 환승이라든지 또는 이 광역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버스 정보 시스템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서는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대전 시민대학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시민대학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 이 어떤 평생교육시설도 공동으로 쓰고요. 또 상수도 물공급도 어떤 대전의 것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데서 다행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 이게 높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 통계를 봤더니만 대전에 있는 남성의 한 34%가 금연과 저위험 음주 그리고 걷기 실천 이런 3개 항목을 모두 실행한다는 이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서울이 3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대전이 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여성들의 건강생활 실천율도 이 42%로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이 서울이 49%, 인천이 43%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이 분야별로 봐도 다른 도시에 비해 실천율이 높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선 세부적으로 보면은 남성 흡연율 같은 경우 지금 41%로 나오는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이 39%, 서울이 39%고 그 다음으로 지금 대전이 차지하고 있고 남성들 걷기 실천율도 지금 48%로 나오는데 서울과 인천 다음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걷기 실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43%였는데요. 이거보다 지금 4.9%포인트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유성구가 좀 돋보였는데요. 유성구민은 지난해 고위험 음주율이 25%, 그러니까 2008년도 25%였는데 이것이 한 10% 떨어져서 지난해에는 14.9%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국에 한 240개 정도 시군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고요. 이 남성들 흡연율도 지금 33%로 나왔는데 2008년도 조사할 때 50%였으니까 한 17%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 시민들 걷기 실천율이 높은 게 아무래도 3대 하천 덕도 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 하다 보면은, 일찍 출근하다 보면은 유등천변에 걷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 대전 시민들로서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조사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3대 하천에 잘 조성된 체육시설이라든지 걸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대전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건강조사에서 충청남도는 음주율은 늘고 흡연율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 내에도 이번 조사에서 한 1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5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 흡연율이 45%로 작년보다 조금 오른 거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건강관리 노력이 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가지인데 이 가운데 월간 음주율도 60%로 올라갔고 고위험 음주율도 지난해 17%에서 18%로 좀 올라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울감 경험률 같은 경우도 6%에서 7.9%로 조금씩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 보니까요. 네. 좀 너무 겁을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그 고위험 음주율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웬만한 직장인들은 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음주 조사를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을 이제 월간 음주율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이게 한 60%대가 되는데 이 고위험 음주율은 보통 한 번에 음주량이 남자 같은 경우 한 소주 7잔 정도가 이제 기준으로 됐는데 이렇게 이 음주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할 경우에 이제 고위험 음주율에 지금 들어가는데요. 저도 사실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직장인들 많이 여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이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고위험 음주율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면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지요? 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의경을 차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로 최모 씨를 붙잡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 최 씨는 어제 0시쯤에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하려던 이 최모 경사하고 안모 수경을 이 차에 매단 채 도주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9%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맨정신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분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돼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충청남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5년 연속 공약 실천계획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매니페스토 이 실천본부가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그리고 교육감들의 이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를 결과가 나왔는데요. 충남도 같은 경우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뭐 평가는 공약 실천 계획서에 설명되는 뭐 종합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공약별 세부 내용, 또 주민과의 소통, 또 공약 일치도 이렇게 5개 분야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입니다. 유성호텔이 창립된 지 100년이 됐다고 하네요. 올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구 공룡이라고 하죠. 이케아가 세종시 상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일행 대전 관광협회장이 어제 관광 포럼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인택 을지의대 병원장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을 어제 받았습니다. 김기돈 씨가 평성 청소년문화센터 신임센터장에 선임됐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네, 그리고 노무현 재단이 오는 15일 대전에서 노무현 시민학교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오는 27일 첫 항소심 재판 날짜가 확정이 됐네요. 가수 인순이가 13일 다음 주네요. 탐방동 성당에서 청소년 후원의 밤을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호택 배재대 교수가 오는 10일 유등천 이야기 천회 돌파 기념 북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매일 아침 유동천을 돌고 나서 거기서 찍은 사진을 올려왔는데 그게 벌써 1000번째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재학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이 오는 15일 세종시에서 정부 세종청사 취재 환경과 어떤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상공회의소 임직원들이 급여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젊은 도시다 하는데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세종시 주민등록 인구가 17만 4천 명인데요. 이 17만 4천 명 가운데 40대 이하 인구가 12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71%를 40대 이하 인구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게 큰 숫자냐면은 2012년도 그러니까 세종시 출범 직전에 연기군 인구가 한 8만 명 됐죠. 8, 9만 명 됐는데 그때 40대 이하 비중이 40%였거든요. 이 40대 이하 비중이 40%였던 것이 지금 71%로 올라갔다고 하니까는 30%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이 공직자들, 공무원들, 부인들하고 애들을 데리고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도 아파트 공급이 계속됩니다. 올해도 한 17,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완공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는 9월 달쯤이면은 인구가 한 20만 명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12월 올해 말쯤에는 21만 명, 현재 17만 명이죠. 2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이 한간에 보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세종시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는 소식도 있고요. 대학생들, 과외하는 대학생들도 세종시 쪽으로 가면은 이 과외 인구가 많다고 하네요. 교육열이 높은 데다가 그만큼 젊은 초중등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